알고 보니 우리 엄마가 상간녀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엄마의 과거를 어디까지 알아야 합니까? 나는 아직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엄마를 고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지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나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드라마를 볼 때면 엄마는 늘 웃으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왕년에 자기는 못 꼬신 남자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고 나는 엄마가 원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늘 주눅 들지 않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이 허세인지 진담인지 굳이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엄마의 과거가 궁금하지 않았고 엄마 역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지숙 아줌마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이름을 말할 때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낮아졌고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할머니가 파출부로 일하는 집에 갔다가 지숙 아줌마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었고 지숙 아줌마의 엄마는 대기업에 다녔으며 아빠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 집에서 파출부 일을 했고 엄마는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한 번씩 그 집을 오가게 됐습니다. 엄마가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비누 냄새와 바닥 왁스 냄새,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데워져 있던 공기의 냄새였습니다. 현관에는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 거실에는 큰 창이 있었고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까지 계산된 듯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는 푹신했고 테이블 위에는 늘 꽃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저녁이 되면 가족이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고 식탁 위에는 항상 따뜻한 국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반면 엄마의 집은 늘 분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엄마와 할머니는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고 집 안에는 늘 어른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셨고 잠깐 집에 들러 엄마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다시 파출부 일을 하러 지숙 아줌마네로 향했습니다. 그 하루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지숙 아줌마의 부모는 늘 반찬을 싸서 가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집은 방 한 칸이 전부였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았으며 겨울이면 창문 틈 사이로 찬바람이 솔솔 들어와 귀가 시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밥은 늘 급하게 먹었고 저녁이 되면 할머니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느 날 할머니의 통장 심부름으로 지숙 아줌마네 집에 갔다가 지숙 아줌마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지숙 아줌마는 잔잔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늘 책이나 색연필이 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선혜구나. 오늘 아줌마한테 내가 온다고 들었어. 우리 같은 학교 맞지? 반갑다. 주스라도 한 잔 먹고 가. 같은 또래라는 이유만으로 외동딸이었던 지숙 아줌마는 엄마를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기 환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숙 아줌마는 학교 친구들에게도 끝내 할머니의 직업을 말하지 않았고 생일 파티도 집이 아닌 빵집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착한 친구였는데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는 그 집을 오갈 때마다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보고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늘 부족했고 하나는 늘 안정돼 있었으며 그 차이를 아주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거쳤고 서로를 소울메이트라고 부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전공은 달랐지만 같은 대학에 합격했고 처음으로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한 것도 둘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기다웠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둘은 같은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빠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처음 아빠를 만난 날은 수업에 늦어 복도를 뛰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고 돌아보니 한 남자가 손 위에 하얀 A4 용지 묶음을 올려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엄마의 눈에는 종이보다 그 남자의 얼굴이 먼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날을 두고 처음으로 심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던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빠의 시선은 엄마가 아니라 지숙 아줌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지숙 아줌마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빠 역시 입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헤어지기 전 지숙 아줌마에게 군대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는 나와 진지하게 만나줄 수 있어? 지숙 아줌마는 그 말에 확답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말로는 끝까지 닿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엄마는 아주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는 스스로 한 가지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음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선택을 평생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믿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입대하고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지숙 아줌마의 인생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지숙 아줌마의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어머니의 월급까지 차압당했습니다. 지숙 아줌마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결국 동아리에도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복학 후 지숙 아줌마를 다시 보고 싶어 찾아보았지만 그녀는 학교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빠와 지숙 아줌마는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아빠에게는 늦둥이 여동생이 있었고 그때 여동생은 고3이었습니다. 다른 과목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유독 국어 점수가 오르지 않아 과외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 과외를 맡게 된 사람이 지숙 아줌마였습니다. 당시 지숙 아줌마는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엄마와 함께 살던 자취방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는 것조차 버거워졌고 더는 주변에 기대는 삶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된 엄마는 이제는 자기 집도 형편이 나아졌다며 할머니가 식당을 시작해 제법 돈을 벌고 있으니 그냥 같이 살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숙 아줌마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마웠고 더 이상의 폐를 끼치는 일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숙 아줌마는 자취방을 나가 입주 과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숙 아줌마는 자기가 들어가게 될 집이 아빠의 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건이 맞는 과외 자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역시 그 과외 선생이 지숙 아줌마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로의 인생이 가장 버거운 시점에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지숙 아줌마의 상황을 알게 됐고 지숙 아줌마는 아빠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지숙 아줌마를 위로하며 아꼈고 결국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엄마는 그 결혼식에 참석했고 웃으며 축하했고 누구보다 밝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는 그때도 스스로를 다잡았다고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마음을 다해 짝사랑해 온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이고 그 선을 넘지 않을 거라고 믿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지숙 아줌마와 아빠 사이에는 두 번의 유산이 있었고 그 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사소한 말들이 상처가 됐고 작은 오해들이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균열 속에서 엄마는 다시 아빠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그 사람을 완전히 잊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묻고 또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감정이라고 믿어왔지만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에 엄마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앞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났고 가볍게 술 한잔을 하게 됐으며 그날 밤 엄마는 자신이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릴지 그때의 엄마는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술자리는 길지 않을 거라고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오랜 시간 마음에 두었던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올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을 넘을 생각은 없었고 그저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지숙 아줌마와의 갈등과 집 안에서 쌓여온 답답함을 말없이 들어주었고 아빠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네가 이렇게 예뻤었나? 하며 농담처럼 자기 마음을 슬쩍 내비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났을 때 두 사람 모두 이미 돌아갈 타이밍을 놓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획된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날의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을 짝사랑해온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이대로 시간이 멈춰주길 바랐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이런 자리에 서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래서 더더욱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기뻐할 수 없었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넘기는데 급급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예감만 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역시 아이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까지 아빠는 생각보다 오래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지숙 아줌마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고 사소한 질문에도 짜증을 냈으며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다고 했습니다. 지숙 아줌마는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일이 바쁘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지숙 아줌마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떠난 사람의 표정은 숨길 수 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지숙 아줌마가 엄마를 마주친 날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색한 만남이었고 엄마의 얼굴은 지나치게 굳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숙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지숙 아줌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떨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숙 아줌마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엄마의 표정이 지나치게 굳어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 한복판에서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에 보이는 작은 커피숍을 가리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고 그 말에 지숙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커피숍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창가 쪽 자리에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 모두 메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차가 앞에 놓였을 때도 엄마는 잔을 잡지 못했고 지숙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많은 말이 오가고 있었다고 엄마는 나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지숙 아줌마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지숙 아줌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잔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엄마였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처음 좋아한 건 나였어. 복도에서 처음 마주친 그날부터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 아니, 말할 수 없었어. 우리는 친한 친구였고 상현 선배가 너를 먼저 좋아하게 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상현 선배가 지숙 아줌마와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는 웃으면서 축하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는지, 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건지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물었지만 답은 늘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먼저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숨겼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있었던 적조차 없던 사람처럼 행동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도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하면서 끝내 지숙 아줌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도 지숙 아줌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보면서도 그 마음을 안고 있었던 거네. 그 말 앞에서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 이후로 커피숍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단 한 가지만 물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사실이야? 남편은 부정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숙 아줌마는 그 순간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결혼이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숙 아줌마는 이유를 따지지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들은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엄마만 아니길 바랐는데 두 사람은 자기 인생에 너무나 잔인한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지숙 아줌마는 그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이상 더는 자신이 이 관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큰 소리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까지도 지숙 아줌마는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숙 아줌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의외로 담담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한 선택이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를 바꾼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이사 준비를 하다 우연히 발견한 사진과 편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는 젊은 시절의 지숙 아줌마와 아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싸움이 터졌고 엄마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그럼 지금껏 그 여자 잊지 못했던 거네. 어떻게 나랑 살면서 이럴 수 있어? 그럼 나는 뭐야? 아빠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빼앗은 지숙이 내 친구이자 내 아내였던 내 첫사랑이다. 그 사진 한 장도 안 되냐? 너와 결혼하고 나서야 지숙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그 뒤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는 미련 없다. 그날 이후 나는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내 부모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고민합니다. 사람의 과거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지, 이미 끝난 일이라면 지금의 상처도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선택은 평생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이 영상은 쇼츠로 먼저 올라간 사연의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꽤 오랫동안 부모님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식탁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엄마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 스스로도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들은 이야기 말이야. 나 사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편들 생각도 없어.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알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정말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고 내가 알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엄마의 잘못된 선택으로 딸에게까지 이 짐을 넘겨준 것 같아. 미안하구나. 이 끔찍한 과거를 안고 살아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마 이게 지숙이가 나에게 내리는 벌이라 생각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 대가를 이렇게라도 치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죽을 때까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으려는 말도 아니고 이해해달라는 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엄마의 선택 때문에 내가 이 무게를 함께 지게 된 것만은 끝까지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기억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된 것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이고 아빠 역시 내 아빠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내가 모르는 시간과 선택이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연을 올린 이유도 누군가를 판단해 달라고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그런데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흔들고 있다면 그때도 과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부모의 과거를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아직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